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어떤 종목을 들고 가면 좋을지, 매도하면 좋을지 첫 번째 OX는 미세하이텍으로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정책 테마, 공약 테마 주들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미세하이텍은 새 정부의 경제 비전에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도 따라가도 괜찮을지 두 분께 OX로 여쭤보겠습니다. 의견 나뉘어졌습니다. 일단 미세하이텍이 현재 윗꼬리가 좀 달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오늘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빨간 양봉인데 왜 X일까요? 일단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좀 잡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네. 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증권회사에서 이런 리포트를 냈어요.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냈었는데 무슨 근거로 냈는지 저는 리포트를 읽어봐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가 지금 아직까지 이제 윤석열 행정부가 이제 꾸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약을 이제 정책으로 이건 되고 있는데 비전에 대한, 그러니까 리포트 제목에 대해서 신정부 디지털 경제 비전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기대감과 팩트에 대한 것들을 애널리스트 분이 구분을 좀 못 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우리가 물론 이제 지금 새 정부가 다양한 어떤 이런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전자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해 나가고 우리 미래 먹거리를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활성화돼야 되죠. 그 가운데서 위세하이텍이 과연 무엇을 가져올 것이고 얼마의 매출을 가져올 것이고 얼마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제시는 전혀 없는 거죠. 네. 이것을 증권가의 찌라시도 아니고 제가 좀 이런 것은 좀 화가 나는 게 이게 증권사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리포트에서 기대가 된다.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차조심 나왔습니다. 사실 차조심이 아니라 차버럭입니다. 차버럭이에요. 이제 제가 소리를 안 높이고 그냥 조용히 버럭하기로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이걸 투자할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증권가에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런 리포트라는 것은 정말 근래 보기 드문 리포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용조용 화내시니까 또 그것도 또 다른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우리 송하늘 팀장님은 들고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차영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수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지금 당장 알지 못하겠지만 위세하이텍이라는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위세하이텍이라는 회사가 나쁜 회사도 아니고요. 영업도 탄탄하고 그 회사는 좋은데 어떤 접근 방법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세하이텍이 저는 나쁘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이게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접근 방법은 조금 위험하다. 이런 포인트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장님은 위세하이텍이라는 그 회사에 집중하신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회사에 집중했다기보다는 항상 제목과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 좀 차이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차 소장님의 의견에 제목으로서는 같은 의견인데 이제 조금 다르게 보자면은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성장 산업군이나 4차 사업군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반등이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피할 수는 없겠지만은 양적 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늦추게 된다면 성장주 섹터에도 분명 수급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다 같이 그 안에서 저는 섹터들을 골고루게 분포해서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 위세하이텍 자체를 보시기보다는 각자 어떤 종목당 개별적인 악재가 있나 없나 요거 정도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당장은 반등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점에 입각했을 때 오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오 의견이 맞지만은 네. 해당 종목으로는 세모 의견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목표로서는 성장 부분이 20%, 30%를 작년 대비해서 높여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환가액 대비했을 때 12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억 원의 12 물량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유통주수 대비 약 16% 정도여서 조금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리피싱 이런 가능성도 염두해 두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에 따라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차이점을 두고서
제목과 네. 그 매수의 관점을 조금 달리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우리 송환혜 팀장님 이야기 먼저 들어야겠어요. 지금 팀장님이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살짝 주춤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의견 다른 건 뭐 괜찮습니다. 그거를 뭐 의견이 뭐, 달라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5의견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반등의 가능성으로 다만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이 종목이 CB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세모 의견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두 분의 의견을 다 존중하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제가 존중하는데 네. 오늘도 정연 아나운서 얼굴이 가장 크게 나오네요. 세 화면 중에. 감독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좀 멀리 좀 빼주세요. 네, 제 얼굴 작게 해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메타버스와 함께 OLED도 주목할 수 있을까 보는 건데요. 메타버스가 이번에 또 삼성전자의 그 신성장 네. 이야기 때문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거든요. 여기에 기기에 대한 도움으로 두 분은 XO 또 이번에 나뉘어졌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들어볼게요. O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저도 옵니다, 이번에는. 네. 네네. 삼성 디스플레이 향 이제 매출이 아무래도 70% 이상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퀀텀 다TV라든지 노트북 그리고 이제 폴더북 이런 출하량 자체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21년 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저평가 구간에 들어온 시점이기 때문에 오 의견을 드렸습니다. 회사의 이익 추정치가 상승할 때에는 저평가 매력으로 좀 부상할 가능성도 높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의 시작에 어느 정도의 가치 엮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올해 1분기에는 중국 패널 업체들 실적 이제 공급 차질로 인해서 실적 단기 악화 흐름을 좀 보였긴 했지만은 이런 유교 발광 다이오드, TV,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등 시장 확대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그래서 중국 고객사 BOE가 특히 애플 아이폰 올레드 패널 양산으로 수주를 맡게 된 것도 그렇고 당사가 올해는 장비 셋업에 대한 집중을 하면서 이 덕산 네오룩스는 소재주이기 때문에 네. 중국향 매출에서 큰 변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런 중장기 모멘텀이 있는 만큼 그래도 분할 매수, 저평가 구간에서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 구간이다.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차양주 소장님은 X입니다. 덕산 네오룩스에 무엇이 조금 걸리십니까? 이게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이게 쉽게 판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올해, 그러니까 2021년 전반적인 실적은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현재 지금 덕산 네오룩스의 주가가 최근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주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살아나야죠.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다라고 저는 보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언제 이제 개선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물론 이 업종이 OLED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살아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시 하고는 있습니다만 언제 살아난다라고 지금 확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 같은 경우 다양한 부분들이 현재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럽죠. 근데 미래 먹거리를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메타버스라는 데서 이제 찾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만 놓고 보면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데 네. 메타버스 얘기가 들어오면서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투자자들의 희망을 자아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지금 메타버스와 로봇 관련된 것들이 과연 이 본질적인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삼성발 뉴스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삼성발 뉴스가 좀 강하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모호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어떻게 이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분명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기반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가을에 메타버스들이 움직일 때는 컨텐츠들이 움직였어요. 결국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인데 이제는 지금 이제 컨텐츠보다는 먼저 앞선 게 기술력이 아니겠는가라는 맞아요. 부분들이죠. 따라서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도 오르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메타버스 쪽에 기술을 좀 만들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컨텐츠는 좀 많습니다. 컨텐츠는 풍부하지만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 이런 쪽들에 다시 한번 이제 시각이 좀 바뀌었다라는 점에 볼 때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재무제표가 살아나는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면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세모 의견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X보다는 세모, 메타버스와 함께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네. 정말 이 회사가 나아지고 있는 것이냐를 보고 접근하고 네. 싶기 때문에 세모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OX 종목 만나보죠. 올해는 본격 매출 성장의 해다라고 카카오게임즈를 향해 긍정적인 리포트가 이 타이밍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두 분은 동의하시는지 매도하시겠는지 의견 주시죠. 이번에도 나뉘어졌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의견 들어볼게요. X 들을까요? O 들을까요? O를 듣죠. 긍정적인 얘기를. 그래요. 예. 오늘 긍정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방송에서 1월 말 정도에 카카오게임즈를 추천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실적 양호로부터 각종 투시권 매수부터 이제 외인까지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더해졌는데요. 카카오게임즈 그 오딘이 대만의 출시를 앞두고서 이제 이러한 성장세도 높여졌는데 사실 이제 출시 이후부터 하반기까지 이제 대형 신작이 발표하기까지의 모멘텀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미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손실 제한 구간은 설정하고 가자라는 것을 의견을 드렸는데요. 사실 기존 게임사와 다른 게 플랫폼이 먼저고 그 다음이 게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딘이 그 전까지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대표 게임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던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번 연도 해에는 대형 IP로서의 자리매김 그리고 매력 가치를 조금 부각시킬 수 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 O 주셨고요. X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차윤주사님께 O 표시판 안 준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저희는 둘 다 드렸고요. X를 선택하셨는데. 안 주셨는데요? 아예 드렸어요. 작가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안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차윤주사님이 O 표시를 받은 다음 주장 공략주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보실게요. 크게 보자. 그리고 10년 만의 기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 종목을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열어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크게. 왜 이게 SK하이닉스와 무슨 연관이죠?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리 이제 증시가 여타 다른 주변국 증시보다는 좀 안정세를 좀 나타내고 있죠. 물론 이제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별개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은 사라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시장과 매매 전략을 연관해서 봐야 되는데 시장이 밀릴 것 같은 매매 전략을 일단 리스크 관리적으로 봐야 되지만 시장에 더 이상 안 몰린다라고 본다라면 매수 관점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 관점에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지금 당장 짧게 방망이를 잡아야 되느냐, 길게 잡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후자 쪽에 속하다. 그러니까 짧게 지금 테마주를 따라간다라든지 전쟁 수혜주라든지 새 정부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수혜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길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의 어떤 한계라고 본다라면 잘 잡아야 되고요. 시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 바닥을 잡았다? 언젠간 올라갈 것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차곡차곡 갈 것이고 전쟁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면 저는 6개월 내지 1년 보고 베팅하셔도 된다. 지금 그럴 시점이 됐다. 그렇다면 중소형주냐 대형주냐 여러분들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지금 SK하이닉스를 제가 이제 보는 이유 같은 경우는 결국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뭐 끊임없이 이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더군다나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수급 자체가 다르고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글로벌 투자금융기관들이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결국 반도체 지금 이제 여타 다른 종목들과는 좀 차별화된 차트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바닥 확인 과정을 겪고 있는다라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에 팔시려는 분들은 하이닉스가 재미없을 수 있죠. 네. 하지만 6개월 뒤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지금 시점이라면 한번 담아야 될 주식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5만 원. 이 종목을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사지만 당장 다음 주를 위해 사지만 네. 길게 본다라고 해서 15만 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엔 송환희 팀장님의 종목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10년 만에 어떤 일이 있길래 그런 겁니까? 주가가 10년째 하락 중이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대상승을 이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해외 플랜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거의 70%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 21년 4분기에는 사실 뭐 멕시코 등 해가지고 플랜트 실적을 확대시켰었는데 2017년부터 그게 계속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플랜트 실적은. 그래서 연이은 22년에도 중국 그리고 또 러시아 이런 수주를 다 계속 따내고 있는데요. 순항에서 약간 제동이 걸린 게 러시아 쪽 리스크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러시아 쪽의 리스크라기보다는 여기는 추가 수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후에 그런 수주 가이던스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서 설계 및 조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수주 없어도 사실 작년에 28,000원 이상의 주가 위치를 도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즉 영향력이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전쟁 리스크 해결 시에는 국면이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사업으로는 중동 지역이 아무래도 매출을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중동 건설 시장의 전문 매체에 따르면은 사우디 국부펀드는 이제 정부 주도 프로젝트 계약 금액을 5,690억 달러로 이제 작년보다 2%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급등을 하면서 이런 국가들이 이제는 대형 플랜트 주도 산업을 해야겠다. 발주에 나설 것으로 굉장히 기대감이 높여지면서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 2022년 수주 가이던스는 전년 대비 14%나 상승해서 8조 원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건설 붐으로 이어지면서 실적 유지 시에는 주가 반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현재 지지 라인인 2만 원 부근을 지속적으로 또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은 위로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최근 3개월 매매 동향은 외국인의 매수이 주체로 나서주고 있고 주가 하방의 악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발 크지 않고 또 상승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년 우회항을 깨고서 탄력 상승을 노려본다면은 매수가는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해보시되 이제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25,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이상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 주가는 3만 원 이상, 손절가는 25,000원. 오늘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굵직굵직한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주목해보세요. 저도 스트롱바입니다. 둘 다 스트롱바이죠? 삼성 엔지니어링.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조심조심하시다가 막판에 스트롱 바이를 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알아봤고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현재 0.46% 오름세를, 코스닥은 1%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선물에서 살짝의 파란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비교적 강한 모습이고요. 코스피 200도 0.25% 상승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